우리가 이번 단원에 연습했던 게 뭐죠? 물어보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게 뭐야? 아, 이번 단원 계속 이 연습했잖아. 이 문제 묻는 거 뭡니까? 뭐라고 말해? 뭘 딱 고정해. 예. 이 물어보는 거 뭐라고 하냐면 시계값을 물어본다라고 해야겠죠. 그랬을 때 요 앞에 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앞에 얘를 뭐라고 해? 조건식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해? 물어보는 걸 결과식이라고 해. 좋았어.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자, 물어보는 게 시계값이면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조건식이든 결과식이든 이제 대입하기 좋게 변형을 해야 된다 그랬죠. 변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이 전에 하나 더 있다 그랬어. 식을 변형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그냥 바로 문자의 값을 알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 보라 그랬죠. 전혀 기억 안 납니까? 또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뭐야? 우리가 연습하는 거 뭐야? 우린 생각을 연습하는 거야.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게 아니야. 생각을 연습해야 돼. 생각 연습해야 돼. 자, 다시. 이 문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지요?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 뭐죠? 시계값입니다. 시계값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된 걸 조건식과 결과식을 어떻게 변형한 다음에 대입할 거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냥 각각의 문자의 값을 알 수 있는가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야. 문제는 푸는 게 아니야. 진짜 풀리도록 앞에 상황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럼 풀립니다. 자, 봤더니 x, y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을까? 아니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은 x의 값을 x나 y의 값을 적당히 대입해서 구하는 걸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거라고 했지. 일단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못 구해. 그거를 통해서는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푸는 거 빼고 생각해보면 없어. 두 번째, 변형을 해볼 건데, 자, 물어보는 식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가 x-y, 그러니까 두 문자의 차라고 봐도 되는 거죠. x-y든 y-x든 그 다음 x 곱하기 y 이렇게 두 개의 값이야. 이게 이제 물어보는 이 식에서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요소가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조건식에서 이걸 찾을 수 있겠느냐요. 조건식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한 단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분수 형태 식의 합은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지. 통분해 보면 여기가 이제 y 플러스 x긴 한데 봐봐. 그러면 이렇게 역수로 더한 식을 봤을 때 곱분에 이걸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합이구나. 곱과 합이 쓰이는 식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는가? 그러면 이 문제도 큰 틀에서 두 가지 접근을 해볼 건데
x-1,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은 만약에 xy로 통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통분한다면. 여기 xy로 통분했네. 그럼 여기 얼마씩 곱한 거야? y 곱한 거지. 여기는 얼마 곱한 거야? x 곱한 거지. 이게 얼마다? 3이다. 자, 이렇게 통분 결과를 보면, 통분한 결과를 보면 차와 곱이 표현됐습니까? 표현됐지요. 어떻게? y 마이너스 x는 3 xy. 그런데 나는 y 마이너스가 아니라 x 마이너스 y로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렇지. 좌우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호만 띡 바뀌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쓸 수 있는 녀석 하나 나왔네요. 그죠? 이 뒤로 이제 해결하시면 됩니다. 준식은 x-y 자리에 모두 마이너스 3xy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9xy 더하기 xy분의 대입하면 마이너스 12xy죠. 따라서 마이너스 8xy분의 마이너스 12xy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얼마? 2분의 3이 나오더라. 되겠어? 이 문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물어보는 것보다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식의 값을 구하려면 조건식 또는 결과식을 어떻게 대입할 건지 상황을 보고 변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언제나 식의 값 문제는 이걸 가장 기반으로 하지만 항상 각각의 값을 알 수 있다면 그걸 그냥 대입해도 답은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어. 이 식은 x-y와 x 곱하기 y의 값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조건식을 봤더니 이 식을 보면서 xy 즉 두 문자의 곱으로 통분하면 분자가 차로 나오겠구나 정도는 예측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됐어? 한 가지 더 지울게요. 두 번째 접근법 한번 보죠. 뒤에는 똑같아요. 통분도 있지만 얘는 무슨 식? 등식. 얘는 무슨 식? 근데 우리는 분수관계식은 불편하지죠. 얘가 현재 분수로 되어 있는 관계식인데 얘를 다항식으로 고쳐줄 수 있다면 다항식으로 보는 것도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럼 좌변에 얼마 곱해요? 그렇지, 좋았어. 좌변과 우변에 모두 xy를 곱해봐봐. 그럼 어떻게 될까? 그치, y 마이너스 x는 그냥 3xy. 좀 더 단순하게 나왔네. 아까 통분하는 과정 다 무시하고 바로 나왔죠. 이건 어때요? 괜찮아요? 이것도 할 수 있겠어? 그러니 내가 이 분수 형태의 식을 통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예측을 해야 돼. 분모가 뭐가 되고 분자가 뭐가 되겠구나. 그런데 얘가 다항식이니까 좌우변에 xy 곱하고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항식꼴로 가보려고 했더니 통분해서 구했던 관계식 하나가 띡 하고 바로 나오더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건 없어요. 둘 다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 생각 한번 해보자. 그거란. 자, 이제부터는 그거를 원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꼼수가 아니라. 잘 봐. 큰 틀에서 네모 빼기 세모. 이거 뭐 분수 말고 그냥 이거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자,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네모, 세모는 몇 개의 순서쌍이 있을까? 응? 네모와 세모의 순서쌍. 여기를 만족할 수 있는 값이 몇 개나 있을까? 참고로 x, y는 0이면 안 되겠죠? 그쵸? 0 빼고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어려워? 어려워? 4 빼기 1 이런 거 어려워? 얼마? 5 빼기 2 어려워? 아니지. 이게 어떻게 있어? 엄청 많죠. 무수히 많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걸 만족할 수 있다면 결과식의 값은 하나다. 왜냐면 x와 y의 순서상 찾아보라고 하면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얘를 만족하기만 하면 이 식은 하나만 나온다. 했을 때 봐봐. x분의 1이 4고 y분의 1이 1이라면 그 순서상이 어떻게 돼? 4분의 1, 1이죠. 맞아? 그럼 주어져 있는 식에서 x-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x 곱하기 y는 4분의 1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도? 그랬을 때 대입해야 될 식이 어때요? 간단해요? 좀 애매해요? 어때요? 좀 애매하죠? 왜냐면 분수니까 뭐 처리해야 돼? 번분수 처리해야 되잖아. 이해됐을까? 그래서 구할 수는 있어. 대입해 볼게.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4분의 1 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래서 번분수 처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8 마이너스 2네요 그냥. 마이너스 2네요 계산하면. 그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라서 2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그지? 그런데 그거로 풀었을 때의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크게 두 가지야. 1번 합이나 차는 단순한데 각각의 값이 좀 대입하기에 복잡하게 된 녀석들. 값이 오히려 복잡해. 이게 특히 어느 학년 이후로 그러냐면 3학년 이후로는 진짜 그래. 문자 하나의 값을 구하려고 적당한 값을 찾았더니 오히려 복잡해. 두 번째는 너네가 이게 만약에 수행평가나 서술형 내신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 근데 이렇게 풀었어. 선생님 몇 점 줄 것 같아? 8점짜리야 이게 전체가. 몇 점 줄 것 같아? 많이 줘봐야 한 2점, 3점? 풀이 과정이 이건 틀리다고 볼 거야 아마. 이렇게 풀지 마세요 할 거야. 혹시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로 풀지 말라는 이유가 있었잖아, 그지? 이건 언제만 써먹어? 시험이고 객관식일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쓴다. 선생님이 나쁜 거 알려주는 이유는 뭐야? 그거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야. 어떤 수학 시험이야? 뭐 만들기? 시계? 포트폴리오? 확인학습 때 그거 관련된 거 뭐 안내문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수행평가나 뭐 어떤 거든 교과 수업 시간에 안내문 나오면 무조건 들고 오십시오. 확인학습 시간에. 알겠죠?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짤 거면 선생님이 포트폴리오 도와줄 테니까. 발표도 한대? 모르겠어? 제출만? 그게 제출인지 발표인지도 알아와. 자, 10번은 됐어요? 두 가지 다 이해됐어? 넘어가 보자.
70쪽은 12번. 했어? 그래, 됐어. 그대는 해서 오세요. 자꾸 밀린다. 자, 오늘 1차 부등식 들어갑니다.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75쪽. 빈자리 찾아. 75쪽에 좀 간단하게만 합시다. 자, 부등식의 정의는 부등호 있는 식. 어렵나? 됐어. 그럼 끝. 그 다음에 그럼 1차 부등식은 뭘까? 1차 부등식은 뭘까? 1차식으로 이루어진 부등식이겠지? 그럼 1차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ax 플러스 b. 이게 부등호가 4종류가 있고 한쪽으로 다 몰았을 때 1차식이 되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 1차항이 살아있어야 되죠? 물론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야. 쌤 좀 줄여서 표현했어. 여기서 x는 문자고 a와 b는 개수랑 상수를 의미해. 1차항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 1차 부등식이 됐습니다. 자, 비교한 거 있어요. 방정식 복습하고 부등식 갑시다. 방정식은 뭡니까? 방정식은 뭐죠? 방정식 설명해 보세요.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너네 곧 학교에서도 할 거 아니야. 방정식 뭐야? 설명해 봐. 넌 진짜 수요일날 특강 들어야 돼. 너 이거 구조화 해내야 돼. 너 이거 되게 약해 지금. 안 돼 이러면. 방정식은 뭐의 한 종류야? 뭐의 종류지? 방정식이 뭐에 포함되죠? 큰일 났어. 어떡해. 방정식은 뭐의 한 종류야? 등식의 한 종류. 어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방정식은 등식의 한 종류인데 어떻게? 미지수 x값에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있어? 성립하기 위해서 x값에 따라 참 거짓이 나뉘는 등식이야. 자, 그럼 방정식 뭐라고 말해? 여기 이제 풀로 쓰면 이렇게 돼. 미지수 x야. 에? 뭐라고? 미지수 x값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무슨 식? 등식. 자, 곧 있으면 학교에서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방정식 뭐라고? 방정식 뭐라고? 미지수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큰일 났네. 참이 되는 때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뭐라고 해? 참과 거짓으로 구분되는데 참이 되도록 하는 그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해? 그렇지. 이걸 근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 근을 구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그걸 방정식의 풀이라고 한다.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건 뭘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근을 구하는 거야. 근, x가 아니고 근.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뭐야? 아니. 분석해. 이거 분석해봐.
이거 분석해봐, 분석해봐. 뭐라고 해, 얘를? 뭐, 등식이면 너무 큰 범위잖아. 근데, 그냥 방정식이야? 그래. 이거 보면 뭐라고 말해? 아, 1차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선생님이 여기다가 x는 1이다 이렇게 썼어. 그럼 얘는 뭐야? 거짓이 되는 x값이죠. 그러면 얘는 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x는 2예요. 참이 되게 한 x값이니까 맞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이에요. 그렇지. x는 3이다. 이거 뭐라고 말해? 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에서 x의 값은 하나야? 거짓이 되는 x값들도 있지. 그 중에 특별히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따로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우리 이 개념 제대로 알고 갑시다. 아시겠죠? 좋았어요. 그 다음 그래서 방정식 중에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게 1차 방정식 아닙니까? 그러면 방정식의 풀이법은 식의 계산이 1번일까?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이항하고 나눠주고 했죠? 그게 식의 계산법이야. 언제나 방정식의 가장 기본 풀이법은 대입입니다. 될 것 같은 거, 될 것 같은 x값 대입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될 때까지. 두 번째로 배우는 게 식의 계산이야. 식의 계산은 교환, 결합, 분배 법칙과 같은 식의 계산법을 이용해서 이항하고 뭐 나눠주고, 방정식의 풀이법의 세 번째가 함수 해석인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느끼려면 2학년 1학기 마지막까지 배워야 돼요. 왜냐면 2학년 1학기 마지막에 1차 함수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배워야 이게 해석은 돼. 자, 방정식을 지금 시점에서 복습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부등식에도 근이 있을까? 부등식에 근이 있을까? 있어요. 대신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을 자 이렇게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을 구해야 돼. 이래야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이란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선생님 물어볼 테니까 생각해봐. 자, 다음 부등식이 있어.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몇 개가 얼마나 있을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죠. 무수히 많죠.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내면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등식의 결과도 뭘로 나오겠어? 그 x의 값도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마치 등식의 성질처럼 부등식의 성질도 알아볼 거야. 그럼 부등식의 풀이는 물론 가장 간단하게는 대입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차차 문제로 확인을 하고요. 일단 부등식의 풀이 하면 부등식의 계산, 부등식 계산법이 있어요. 부등식의 계산법. 식의 계산 거기에 수직선
이 두 가지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수직선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번 단원을 전체적으로 공부하고 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울 거냐? 시계 계산인 부등식의 성질을 알아보자. 책에는 부등식의 성질이라 나올 건데 이건 뭐냐면 부등식의 계산법이야. 부등식의 계산법을 부등식의 성질로 볼 거야. 그런데 이 시계 계산에서 볼 게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사칙 연산을 어떻게 줄였죠? 중학교 1학년 때 수와 시계 계산, 유리수의 계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니? 결론만 얘기해봐. 왜 갑자기 벙어리 들이대셔? 말해봐. 1학년 1학기 우리 유리수의 계산에서 얘들아 사칙 연산의 성질은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하자라고 내린 결론이 있어. 뭐가 없다? 그치? 뺄셈 나눗셈은 이제 없다. 대신 뭐가 남아? 덧셈 곱셈만 남는다. 어떻게 남아? 부호와 그렇지. 덧셈 뺄셈은 부호 처리하면 모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고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를 이용해서 결론 덧셈과 곱셈만 남겼어. 근데 덧셈과 곱셈만 남긴 이유가 있죠. 덧셈과 곱셈만 남은 이유는 뭐죠? 와야 랄라 난 너무 슬퍼요. 이거는 기억을 해냈어. 우리가 앞으로 뺄셈과 나눗셈 같은 거는 부호의 성질과 곱하기 역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덧셈과 곱셈으로 다 고쳐서 계산하자. 그 이유는 그렇지.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 왜 덧셈 곱셈이야? 덧셈 곱셈이 더 계산에 유리하다. 그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이제야 기억을 하시는군요. 덧셈과 곱셈이 교환, 결합, 분배 이 세 가지 연산 법칙을 성립시키는 연산이기 때문이야. 천천히 다시. 우리가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유리수 계산법에 들어갔을 때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 그 중에 뺄셈과 나눗셈은 없애버리고 덧셈과 곱셈의 성질만 남겼어. 방법은 뭐야? 어떻게 남겼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호와 곱하기 역수를 이용해서 뺄셈과 나눗셈을 덧셈과 곱셈으로 바꿨죠. 이유가 뭐라고? 뭔가가 더 유리해. 뭐가 유리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성립시키는 연산이기 때문이야. 오. 선생님이 조금 놀랬어요. 어때? 다시 좀 돌아와? 기억이 돌아옵니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요, 혹시? 아이, 뭐야, 반응들이. 왜, 선생님 너무 잔인하게 어려운 거 가르쳐? 아니잖아. 이거 복습이잖아. 그쵸?
지금 이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나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이유는 우리 식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 식이 계산을 한다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거 아니야. 그 중에 뭐만 남겠냐?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라고. 알아보자. A가 B보다 커요. 좌우변에 같은 값을 더했어. 그랬을 때 이 부등호는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은 1보다 큽니다.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100을 더해 봅시다. 부등호 방향 바뀌나요? 100을 빼봅시다. 바뀔까요? 안 바뀌겠죠. 그래서 뭐 덧셈과 뺄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뺄셈은 더하기 부호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덧셈과 뺄셈의 계산으로는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 안 바뀌어. 그럼 마치 뭐처럼 하는 거야? 마치 뭐처럼? 마치 방정식처럼 해결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상수 처리는 좌우변의 적당값을 더하거나 빼는 건 그렇겠다. 그런데 이번엔 곱해보자.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등호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뀔까? 또 써보자. 3은 일단 1보다 큽니다. 보태보자. 2를 곱해봐. 6과 2네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바뀌지.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려. 좌우변에 0을 곱해봅시다. 등호로 바뀌어버리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곱셈에 대해서는. 바뀌어? 물론 이제 곱셈이면 나눗셈의 성질도 똑같은 거야. 곱하기 역수니까. 곱셈 나눗셈은 부등호를 일단 해야 돼요. 부등호 조심해야 돼. 어떻게 조심해야 돼? 양수를 곱하면 어떤 결과야? 부등호 그대로라고 해. 안 바뀌어. 2번 음수를 곱하면, 여기서 곱하면은 나눗셈도 포함인 거야.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반대로 바뀌어. 세 번째, 당연히 0을 곱하면 뭐가 돼? 등호가 되는 거야. 결론. 내가 부등식을 풀이를 할 겁니다. 부등식을 푼다 함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 그 결과 또한 부등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마치 방정식처럼 이항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나눌 수도 있잖아. 곱할 수도 있고. 즉 우리는 부등식을 풀 때 식의 계산을 일단 이용을 할 건데 부등식 풀이를 위한 식의 계산, 즉 부등식의 성질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자. 부등식의 성질 1번 빠밤. 좌우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가 어떻게 돼? 안 바뀌어. 이건 마치 뭐와 같아? 방정식 같은 거야. 좌우변에 적당한 값을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없어요.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런데 좌우변에 무엇인가를 곱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면 덧셈, 아니 곱셈이나 나눗셈은 부등호 방향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좌우변을 같은 양수를 곱하면 일단 부등호가 변하지 않아. 그런데 같은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아예 반대로 바뀌고 좌우변에 0을 곱하면 좌우변 모두 0이 되면서 그냥 등호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1차 부등식을 풀이한다는 것은 처음에 주어지는 부등식의 모든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부등식으로 답이 나올 것이야. 그러면 부등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일단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부등식의 식의 계산법을 알아야 돼. 우린 이걸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한다. 자, 부등식의 식의 계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것. 첫 번째, 좌우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는 건 마치 방정식과 같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부등식에서 좌우변에 무엇인가를 곱할 때는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어떻게? 같은 양수를 곱하면 그대로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반대, 0을 곱하면 등호로 바뀌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였으면 쉬는 시간에 안 해왔던 숙제를 하겠다. 좀 눈치껏 하자. 오늘 개념 숙제는 부등식 기본 개념 써오기 있어요. 알겠죠? 잘 정리해 써오세요. 덕분에 오늘 방정식 복습도 했네. 잘 기억나? 방정식이 뭐라고? 미지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 좋았어. 그때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근 찾는 것을 풀이라고 한다. 대답 안 하지. 네. 봅시다. 부등호를 사용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좌변, 우변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미지수 x를 포함하는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부등식이 해 라 하고 부등식 근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죠. 이러면 안 돼. 여기 있는 거 되게 중요한 표현. 어떤 해? 아까 얘기했지. 모든 x의 값을 구해야 돼. 그래서 부등식의 모든 x의 값을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한다. 부등식의 풀이. 자, 부등식의 풀이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부등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옆에 쓰세요. 수학에서 크기 표현. 수학에서의 크기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를 표현할 때 작다, 같다, 크다. 참고로 여기서는 A가 B보다 띵띵띵띵 여기에 들어갈 이 표현인 거야. 크기 표현할 때. 알겠죠? A가 B보다 작다. A와 B가 같다. A가 B보다 크다. 이런 표현이 있어. A가 B보다 크다. 이걸 다른 말로 초과라고 해. A가 B보다 작다. 이걸 뭐라고 하지? 미만이라고 해. 좀 더 구분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걸 뭐라고 해? 작거나 같은 걸 뭐라고 해? 이하라고 해. 우리 부등식 6학년 때도 했어요.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지. 뭐냐? 크거나 같다는 세 가지 표현 중에 두 개가 들어가죠. 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은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작지 않다라고도 해. 이상은. 자, 마지막 경우는 작거나 같다인데 작거나 같다를 다른 말로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크지 않다. 우리 이 표 처음 쓰는 것 같아? 그치, 6학년 때 한 번 했지. 한 번 더 크기 표현 알아두시고요. 자, 1번부터 가봅니다. x의 3배에서 5를 뺀 것. 쉽게 말해 이게 주어지 주어. x의 3배에서 5를 뺀 것은 7보다 밑줄 작지 않다 뭐라고요? 작지 않다 뭐라고? 다른 말로? 작지 않다 뭐라고 다른 말로? 칠 이상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7 이상 이렇게 쓰죠. 2번 A보다 커요 마이너스 3만큼. 보다 크다는 덧셈이야. B의 2배. 보다 크다. 3번은 이제 시간과 속력의 거리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조건에 맞는 무엇은 시간. 이게 주어지 주어. 서브젝트죠. 시간에 대해서 쓰라 그랬지? 그것은 2시간 미만이다. 시간은 어떻게 표현해? 지금 얘는 이제 시간의 식을 쓰라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되지? 속력분의 거리가 되니까 단위 먼저 확인하시고요. 단위. 여긴 킬로미터, 시속 킬로미터니까 단위는 다 맞춰져 있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썼고 너는 2라는 시간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을까? 개념 쏠 때 요거 해오셔야 돼요. 끝.
6학년 때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그 부등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늘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예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예전 6학년 과정 기억이 안 나는 게 맞지?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한가? 너무 오래돼서? 그때 거의 중학교 2학년 부등식 거의 다 설명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종종 부등식을 쓰긴 했는데 까먹었을 만해. 다시 돌려서 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x가 6 이하인 자연수일 때 여기서 이게 조건이야. x가 6 이하인 자연수에서만이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지? 이런 경우는 뭐가 가능해? 값이 몇 개 없다면 뭐가 가능하다? 대입도 가능은 해. 그리고 읽어봐. 읽어보자고. 1번부터. 2를 빼도 3보다 커요.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어떻게 될까? 1 빼도 3보다 큰 거. 일단 기본적으로 떠올린 게 4죠. 근데 4일 때는 어떻게 돼? 같아져 버리지. 4는 돼, 안 돼? 안 되고 5, 6이야. 자, 3번. 2를 빼면 3보다 작아. 딱 떠오르는 값이 얼마야? 5죠. 근데 5일 땐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런데 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입으로 푸는 것만 가능하냐? 이것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풀이법을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알아보자. 1번. 아까 부등식 성질에서 좌우변에 같은 값을 더해도 또는 같은 값을 빼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뭐랑 똑같다? 방정식 풀이랑 똑같다. 그 말인즉슨 이 항은 방정식처럼 할 수 있다. 뭐라고? 이 항은 방정식처럼. 1번 보자. 그러면 이 항 어떻게 하면 돼? 좌우변에 1도 하면 되겠죠? 1번 어떻게 돼요? x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 항 하면. 이 항 하는 건 방정식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보다 큰 거 고르라는 얘기야. 5, 6. 됐어? 아니야? 써. 3번. 마이너스 2를 이항하려고 해. 그러니까 좌우변에 2를 더하겠죠.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뭐보다 작아? 5보다 작아. 5보다 작은 거 골라봐. 5보다 작은 거 골라봐. 1, 2, 3, 4지. 그러면 짝수번 문제 풀 때도 이항만 해봅시다.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우변에서 1 빼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x는 3보다 커 나갔다. 어떻게 돼? 3보다 커 나갔다. 뭐 있어? 3, 4, 5, 6. 4번 보자. 이항을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이항하면 그치 좌변에 2를 빼면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다. 1, 2, 3. 이해됐어? 네. 그러니 물론 대입이 가능하지만 부등식 풀이를 할 줄 안다면 풀이를 해서 x의 값이 찾아도 좋아요. 풀이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 항은 뭐처럼? 그렇지. 이 항은 방정식 다루듯이. 다만 뭐 할 때? 곱셈은 뭐 하라고? 조심하라고. 어떻게 조심하는지는 알고 있죠? 좌변에 양수 곱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음수를 곱하면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어요. 0을 곱하면 등호가 돼버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풀이 때 나오는데 0이 아닌 값으로 나누게끔 만들어 놨어요. 0이 아닌 값으로 곱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뭘 하는 거야? 방정식을 푼다와 좀 개념이 다르다 그랬죠?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뭘 한다는 거야? 부등호로 만족하는 모든 x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x가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결론이 뭘로 나와? 그렇지, 부등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 부등식을 푸시오라는 건 만족하는 모든 x를 구하는 거야. 하나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등식의 성질을 아까 설명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볼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방향 바뀌지 않는다. 바로 뭐라고 한다고? 여기다 뭐라고 써? 뭐는? 무엇은? 그렇지. 이 항은 써. 이 항은 뭐처럼? 방정식처럼 하라라는 뜻이야, 이게. (2번) (3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 곱셈은 뭐 하라? 곱셈 조심. 곱셈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 좀 조심하자. 이 생각을 하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야. 좌우변에 양수를 곱하는 것은 양수를 곱하는 건 부등호 방향이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일 때? 음수일 때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지. 반대로 뒤집어져요. 오케이? 그걸 이렇게 써놨으니까 좀 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어떻게 될까?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결정하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A가 B보다 작으면 3A는 3B보다 작겠죠. 근데 3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겠지. 그리고 좌우변에 2를 더하면 이거는 2항을 한 것과 같긴 한데 좌우변에 2를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래서 어디를 체크해야 되냐면 볼펜 들고 체크해 봐봐. A와 B를 체크해 놓고 좌우변에 양수를 곱했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 그리고 좌우변에 어떤 값을 더하거나 뺐는지는 부등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문자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봐야지.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결론 1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는 건 개수가 음수가 될 때 뒤집어지겠죠. 그러면 4분의 A는 4분의 1A잖아요. 여기도 4분의 1B가 되는 것이고, 개수가 양수네요.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치,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상수항이 얼마가 되든 부등호의 영향, 부등호 방향, 상수값이 얼마가 되든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문자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지더라. 근데 이 상태는 지금 양수니까 뒤집어질 일이 없겠죠. 짝수번 보죠. 어떨까요? 2번. 부등호 방향이 좌우변에 5를 더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개수가 얼마야? -2, 음수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식 을 비교했을 때 좌우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5를 더했지. 근데 이 마이너스 2를 곱하는 순간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지. 4번은 어때?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1 B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지. 그치? 음수의 개수를 곱했기 때문이야. 확인 가능?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고치라는 문제야. 간단하게 해보라. 자, 이 상태에서는 왼쪽이 더 큽니다. 좌변이 더 커요. 그러면 A와 B만 비교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어떻게 해줘야 되지? 3-2A가 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야겠죠. 이해되느냐? 여기도 좌우변에 3을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나누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똑같으니까.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이 뒤집어지겠지. 그러니까 뭘 봐? 이 개수를 보면 된다고. 개수. 그치? 자, 이 상태에서 A와 B만 비교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지. A와 B의 개수의 부호만 보시면 돼요. 판단 어렵지 않죠? 어려워? 대답을 좀 해줘. 좋습니다. 자, 다음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잘 봐.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찾고 싶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려면 일단 무엇을 해야 될까? 뭐 먼저 해줘야 될까?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줘야겠지. 내가 x의 값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식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일단 마이너스 2x의 부등식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모든 변에 3을 더해줄 거야. 이해됐을까? 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려면 일단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해줄 거야. 이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모든 변에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뒤집어지고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야겠죠. 이건 어때? 할 수 있겠어? 똑바로 안 봐? 너 선생님 볼펜 자꾸 입에다 물어넣어? 되겠어? 어렵죠? 어? 대답 똑바로 하란 말이야. 내가 일단 마이너스를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뒤집어지겠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야 되는 거야. 모든 변에. 됐어? 그 다음 뭐해? 3을 더해야겠지. 어디다가? 모든 변에 3을 더해줘야 될 거야. 그래서 모든 변에 3을 더해주면 2 더하기 3, 5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여긴 마이너스 1이야. 됐을까? 단 이렇게 써도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우리 수학에서 표현할 때 왼쪽에 작은 수, 오른쪽에 큰 수를 쓰기가 표현하는 기본적인 약속이니까 순서만 이렇게 작은 쪽이 왼쪽에 작은 수가
왼쪽에 가도록 이렇게 배치해주면 끝나겠습니다. 순서만 뒤집어지는 거야. 이 쓰는 순서. 오케이? 왼쪽에 작은 값, 오른쪽에 큰 값을 쓰도록 배치만 바꿔주는 거야. 순서. 이해됐을까? 그럼 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뭐 소름 끼치기 어려워? 뭐야 이 자신감? 뭐 표정은 아닌데? 아닌가? 내가 너의 표정을 지금 못 읽고 있나? 많이 어렵진 않아? 할 수 있겠어? 좋았어. 자, 한번 홀수번 풀어보죠. 1번 부등식 찾으세요. 대답해. 부등식이 뭐야? 부등식이 뭐야? 아이, 빨리 찾아봐. 아까 썼을 거 아니야. 부등식이 뭐야? 그럼 부등호 있는 식 찾아. 답은? 아, 훌륭한 학생들. 3번이 답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부등식이 뭐라고? 부등호가 있는 식을 뭐라고 해? 좋았습니다. 3번 봅니다. 부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뭐라고 해? 문제 위에다가 뭐 고르기? 그렇지. F 고르기야. first 골라야 돼. first. 한번 1번부터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봅시다. 1번. 200원짜리 A개, 500원짜리 한 개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0원짜리 A개와 500원짜리 하나를 더한 값은 1,500원 이상입니다. 이게 1번이야. 맞는지 한번 보자. 맞다. 위아래 비교하지 마시고 직접 쓰고 그게 얘랑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오류가 없어요. 2번. x의 2배는 x의 2배는 주어는 이거야. x의 2배. 주어야. 5와 x의 합. 즉 x 더하기 5. 그 다음 밑줄 작지 않다. 밑줄 뭐라고 써? 작지 않다.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어우 잘했어. 그럼 너는 너 이상. 맞아 틀려? 식 잘 봐봐. 맞아 틀려? 그쵸? 1번은 맞는 식이었고 2번은 틀린 식이었네. 3번 보자. x에서 5를 뺀 값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x에서 5를 빼래요. 15 미만이다. 4번.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5번. 거리를 기준으로 보라 그랬어. 그러면 3km 가고 더하기 그 뒤로 간 거는 속력과 시간을 알려줬죠. 근데 이걸 거리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왜냐면 거리가 주어니까.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속 6km의 엑시스 시간 갔으니까 어떻게 돼? 3에다가 이제 6x만큼 더하는데 이게 2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3번식도 4번식도 5번식도 맞았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시험이 아니야. 시험이더라도 하면 안 돼. 뭐냐? 내가 풀었는데 2번이 답인 것 같아. 답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도 뒤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다 풀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때? 해볼 만해? 괜찮아? 좋습니다. (5번) 봅니다. x의 값이 5 이하의 자연수일 때 부등식의 해는, 잘 봐. x가 될 수 있는 건 5 이하의 자연수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이거야. 근데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야 돼? 모두 다 구하는 거야. 부등식의 해는 모든 x의 값을 구해야 돼. 풀이 방법은 당연히 대입도 있지만 부등식의 성질로 한번 풀어보자. 뭐까지는 똑같아? 2항까지는 부등식의 방정식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상수를 이쪽으로 넘겨보자. x를 이쪽으로 2항 해보자. 이해돼? 2항은 방정식이랑 똑같아. 부등호 바뀔 거 없어. 2항 할 때 마이너스 3 2항하고 x 2항 해보자. 불러. x가 이쪽으로 2항 하면 4x 마이너스 x 6 더하기 3. 어때? 여기까지 가능? 불가능? 대답해. 불가능이야? 대답해. 그래서 3x는 9 이하야. 물론 여기서 생각하고 답 구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보자. 그 다음에 좌우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 안 바꿔? 안 바꾸고 그대로 풀어보면 답은 5 이하의 자연수 중에 3 이하니까 뭐야? 1, 2, 3.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져 있는 부등식 이렇게 이항하고 나누는 거, 풀이로 하는 거 괜찮아요? 좋았습니다. 넘어가시죠. 7번 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7번 문제 별표. 일단 다음 전체식을 봤더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누구랑 누구의 관계야? A와 B죠. A와 B를 볼 건데 옳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 어느 쪽이 더 커? 자, 2항에서 마이너스 4를 없애는 거는 상관없죠. 근데 이 마이너스 3이 걸리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음수를 좌우변에서 곱해줘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돼? A가 B보다 더 크다. 이거를 미리 항상 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 옆에. 그래서 별표하라는 거야. 가장 기본 단위의 부등식을 구해놓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등식을 구해놓고 읽으시면 전체적으로 쉬워요. 봅시다.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A가 더 크죠? 2번 봅시다. 얘를 보고 얘를 봐야 돼. 1번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여기를 보셔야 돼. 어때요? 좌우변에 마이너스 3 곱했죠?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거 틀렸죠? 얘는 어때? 상수항은 상관없고 개수가 지금 양수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얘는 맞는 말이지. 4번 봐봐. 4분의 1을 곱했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틀린 거야. 5번 봐봐. 상수는 의미 없고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야 돼, 안 바뀌었어야 돼? 그치? 이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뒤집어지는 바뀌는 부등호여야 되는 거죠. 뭐 고쳐보라고 하면 고칠 수 있지. 뭐 이거 다 반대로 뒤집어져 있지 이렇게. 이해됐을까? 할만하냐?
어렵냐? 판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9번) 봅니다. 값이 될 수 없는 것. 근데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내면 아래에서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잘 봐봐. 내가 알고 있는 건 x인데 뭘 찾고 싶은 거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럼 뭘 먼저 해줘? 좌우변에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하고 상수 2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와 봅시다. 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일단 뭐 먼저 해줘? 더하기 먼저 해줘? 곱하기 먼저 해줘?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x의 범위를 구해야겠지. 그럼 모든 변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해봐. 어떻게 돼? 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됐어?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돼, 방향이. 그리고 얼마 더 합니까? 그 다음 얼마 더 해줘야 돼? 플러스 2. 모든 변에 플러스 2를 해줘야 돼. 플러스 2 해줘봐. 8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죠. 다 풀었어. 다 풀었지만 우리가 부등식을 써낼 때 작은 값을 왼쪽, 큰 값을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쓰는 순서만 뒤집어서 마이너스 1, 8, 요 순서대로 쓰게끔 좀 돌려놓고 문제를 읽어봅시다. 다음 범위에 들지 않는 값은 누구인가요? 답은 모르겠죠? 지금 마이너스 1 이상 8 미만에 들어가지 않는 값 9. 할 수 있겠어? 진짜로? 좋았습니다. 11번. 여기서 거꾸로 이제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더 쉬워요. 여기서 x로 가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x만 남겨야 돼. 모든 변에서 6을 빼주고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해됐을까? 그럼 4x 먼저 구해보자. 4x는 원래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이항하면 얘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얘가 10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6 이렇게 바꿔야지. 모든 변에서 6을 뺄 거니까. 됐어? 이것도 의미 이해가 돼? 그럼 정리해. 마이너스 12 4x 4. 그 다음에 x만 구할 거니까 이제 뭘로 나눠야 돼? 4로 나누거나 곱하기 4분의 1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 x의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 모든 변에 4분의 1을 곱할 거긴 하지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마이너스 3 x 1 끝. 그럴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래요. 뭐 어렵지 않죠? A는 마이너스 3, B는 1.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얼마? 4. 이렇게. 괜찮죠?
음수로 나누는 것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방정식처럼이야. 쉽게 생각하면 쉽게 부등식의 성질을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방정식처럼 하는데 음수로 곱하는 상황만 조심하시면 된다. 한마디로 하면. 나왔으니까 설명은 할게요. 13번. 뭐 독립이네, 종속이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EX의 범위는 모든 변에 2를 곱한 거니까 4 이상 10 미만이야. 응? 3y의 값은 마이너스 1 초가 3 이하가 돼.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뭐야? 이걸 왜 구했을까? 이게 결과값이에요. 여기가 조건식이고요. 부등식에서도 이런 애들을 조건식, 얘를 결과식이라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잘 봐봐. 2x 더하기 3y를 구할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작은 쪽과 큰 쪽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상황,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범위를 보세요. 그런데 2x의 범위랑 3y의 범위를 볼 때 이 둘의 값을 더하면 언제 최소가 될까? 작은 것끼리 더할 때. 얼마? 언제 최대가 될까? 큰 것끼리 더할 때. 됐어? 근데 부등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5를 만들어내는 게 한쪽은 4는 포함됐지만 한쪽은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지 않죠? 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덧셈의 결과도 포함되지 않아요. 한쪽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없지. 마이너스 1이 등호는 성립 안 해. 등호일 때는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10과 3은 더하긴 했지만 등호가 성립 안 합니다. 한쪽엔 등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값은 10이 될 수 없는 값을 더했으니까 얘도 선생님 3y를 잘못 구해놨구나. 3y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9였네. 아이고. 쏘리. 그러면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19가 됩니다. 당황했어. 미안해. 이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덧셈을 했을 때 언제 최소가 될까? 이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작은 것끼리 더할 때 최소가 되고 가장 큰 수끼리 더할 때 최대값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 1차 부등식인데 페이지 85쪽 1차 부등식 간단하게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필수 예제 조금 풀어보고 여기까지 할 거니까 설명은 다 했거든요. 85쪽, 86쪽 기본 문제 지금 풀어보고 계세요. 기본 문제만. 85, 86쪽에 있는 기본 문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85쪽은 할만하죠? 앞에 거. 86쪽만 봅시다. 선생님 아까 풀이는 시계 계산으로 풀고 수직선에 나타내라라고 얘기했죠. 그 수직선 연습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한번 잘 봐봐. 그 위에 이거 수직선 그리는 건 이해됩니까? A가 포함 안 되면 여기 채우지 말고 동그랗게 비워 놓으세요. 이상 이하의 경우에는 봐봐. 초과 미만 같은 경우 해당된 값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그런데 이상 이하는 해당된 값을 검은색으로 꽉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먼저 봅니다. 이항해주면 1번 이항해주면 어떻게 돼? x 2항 마이너스 5 2항 2x는 10보다 크다. 결론 x는 얼마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그러면 5보다 큰 x를 수직선에 표현할 때는 x는 5보다 커요.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주시면 돼요. 아하. 자, 3번 문제 보자. 3번은 야, 이항을 하더라도 x계수가 양수가 되게끔 이항하는 게 좀 더 낫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5를 이항하고 이쪽에다가 2x를 이항하면 자, 이제는 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마무리되죠. x는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수직선에 마이너스 2 표시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 아, 참고로 이렇게 색칠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그 범위를. 짝수번 한번 보자. 2번 볼게요. 이 항을 어느 쪽으로 해볼까? x를 왼쪽으로 모으고 상수를 오른쪽으로 모으면 2x는 크거나 같아요? 8보다. 양수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리고 4 이상이면 구멍을 이렇게 채우라고.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어려워? 자, 4번 볼까? 이번에 이 항을 이쪽으로 해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자. 마이너스 2x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6이지. 그 다음에 뭘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하고 여기가 3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x는 3을 표시하고 꽉 채운 다음에 3 이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때? 수직선 표현하는 거 많이 버거워? 아니면 할만해? 할만해? 그래. 자, 이번엔 1차 부등식을 푸세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1번 뭐 먼저 해야 될까? 뭐 먼저 해줘야 돼? 바로 풀어줘야겠죠. (3x) 플러스 1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여기까지 가능? 2항 5x 2항에 오면 8x 자 여기 마이너스 5에다가 1 2항 할 거죠. 마이너스 6 이제 좌우변을 8분의 1을 곱할 거야. x는 어떻게 되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마이너스 4분의 3 오케이 끝. 뭐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수직선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 되겠죠? 2번은 어떻게 하고 시작할까?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주면 좋겠지. 좌우변에 100을 곱한다. 100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2x 더하기 10 12x 마이너스 15 그냥 12x하고 10을 이렇게 이항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항해보자고.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0x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5가 되겠지.
근데 이번에 x 기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러니 나눠주더라도 뒤집고 2분의 5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능? 3번도 풀어보자. 3번 그냥 여기다 풀자. 3번 풀기 전에 좌우변에 얼마 곱하고 시작하면 좋을까? 4를 곱하고 시작하면 좋은데 내가 아는 어떤 학생은 꼭 이런 상황에서 괄호를 똑바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부호를 틀리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분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식계산하기 전부터 괄호를 미리 해놓고 시작하십시오. 이래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해놓으세요. 자, 4를 다 곱해보자. 그럼 약분해서 2 남고 x-3 3x-1 마이너스 얼마야? 그렇지. 아, 요렇게. 그럼 끝났어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계산과 똑같습니다. 2x-6 3x-5 2항 3x 2항하고 마이너스 6 2항 해보자.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x는 작아요 1보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 좌우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좋았어. 마이너스 1 곱할 거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푸시오. 자, 부등식을 푸시오. 풀라는 거 뭘 하라는 거지? 그치? 만족하는 모든 x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다면 x의 개수를 셀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 부등식의 풀이 결과는 뭘로 나와? 부등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야. x의 값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필수예제 홀수번 풀고 오늘 끝냅시다. 딱 여기까지만 오늘 나가고 오늘 선생님이 확인학습 과제량을 한 번 더 줄여드릴 테니까 반드시 앞다운 그림 챌린지 충분히 채워오세요. 부족한 만큼은 이번 주에는 프린트 숙제 붙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확인학습 문제풀이로의 과제는 식변형까지야. 한 단원이라고, 한 단원. 한 단원. 소단원으로 하나만 해오면 돼. 대신 그림 챌린지 해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1차 부등식이 아닌 건 부등식이 아니라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 1차 부등식이 아닌 것. 그러니까 1차 부등식 어떻게 생겼지? 1차식과 이제 여기 부등호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제 부등호가 들어갈 거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살아있어야 돼? 1차식은 뭐가 살아있어야 돼? 1차항이 살아있어야 돼. 1차항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1차항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뭘 해봐야 된다? 2항 하고 나서 확인해야 됩니다. 2항 해보셔야 돼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 1차식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1차식이 아닙니다. 2항을 해봐야 돼요. 1번 여기서부터 해보자. 1번 가볍게 3x-6은 커요. 3x 더하기 5보다 어때? 2항 하면 x항 소거돼 버리지. 맞아 틀려? 틀려.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아닌 거 고르라 했으니까 1번이 답이긴 한데 1번이 답이라고 해서 나머지 확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2번은 어때요? 2번은 어때? 그냥 1차식 딱 읽고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부등식이 맞아요. 3번 봅시다. 3번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조심해야 돼. 2x제곱 마이너스 3x 2x제곱 플러스 1보다 작다. 근데 얘는 분명히 눈에 2차항이 보이지만 2항하면 어떻게 돼? 소거된다라고 합니다. 없어진다.
소거된다. 4번은 그냥 1차식이죠. 4번은 그냥 1차항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T고 2번, 4번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어진 게 1차식이니까. 5번도 주어진 게 1차식이죠.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했던 건 1번, 3번 두 개였네.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 계산이 필요한 건 1번, 3번. 왜냐면 2번, 4번, 5번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냥 1차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까지 확인했습니까? 되겠어요? 좋았습니다. (3번은) 1차 부등식인 거를 모두 고르래. 부등식으로 나타냈을 때. 다 해보자. 기억! 100원짜리 X개. 그럼 100X죠. 250원짜리. 중요한 거야. 250원짜리 연필은 모두 합해서 10개 샀다고 했으니까 250원짜리 연필은 몇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봐봐. X랑 몇 개를 더해서 어쨌든 결과가 10개랍니다. 그럼 네모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10-X야. 요렇게 쓰는 기술이 좀 필요하겠다. 자, X와 더해서 10이 된다는 건 이것의 개수는 10-X개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아니냐? 모르겠냐? 대답 빨리빨리 안 할래? 근데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해. 다시. X개와 더하여 10이 됐어요.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10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의 개수는 이항하면 10-X개. 그러니 더하기 250원짜리는 10-X개 있어요. 그 값은 3,000원을 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넘지 않아요. 넘는다는 크다죠? 그럼 고쳐 써봐. 크지 않다 뭐? 크지 않다 뭐? 이하. 너는 3,000원 이하. 나중에 식으로 써보세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 쓰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봅니다. 서로 이웃하는 두 개의 홀수. 여기서 미지수로 뭘 잡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웃하는 홀수래. 그러면 이웃하다는 건 짝수 홀수할 때 이렇게가 홀수끼리 이웃할 수 있니? 그러면 가운데에 껴있는 짝수를 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작은 수의 홀수를 x라고 한다면 이웃하는 큰 홀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x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니은. x와 x 더하기 2를 곱했더니 42보다 작대요. 얘가 물어보는 게 1차 부등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 괄호 이대로 둬야 됩니까? 이거 괄호 이대로 두셔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쵸? x의 제곱 플러스 2x는 작다 42보다. 기억도 사실 풀었어야 되는데. 근데 1차항 살아있습니다. 마이너스 250x 하면. 그쵸? 그래서 1번은 1차 부등식이 맞고 2번은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아닌 이유가 뭐지? 그렇지. 2차항이 있으니까 얘는 굳이 써보라라고 하면 해본 적은 없지만 2차 부등식이라고 이름 지을 수는 있어.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거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지. 얘는 2차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디귿을 맞아보자. 디귿에서 동그라미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쓰라고 했죠. 그리고 단위가 분이에요. 이해됐을까? 근데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리와 속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하기 전에 시간의 식을 알아야 돼.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속력분의 거리다.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가는데 속력분의 거리 50분의 x. 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인정? 이해? 돌아올 때 갔다 돌아오니까 거리는 똑같이 x야. 올 땐 30이야. 이해됐어? 이게 50분 아니니까 식 세웠죠? 자, 1차식이 아니야. 1차식 맞죠? 어차피 통분해도 1차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리을을 보자. 리을을 보면 한 변의 길이가 x인데 각 변의 길이를 모두 2배로 늘렸대.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2x고 2x죠. 맞아요? 곱해봐. 얘 넓이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4의 x제곱이죠. 그럼 넓이 4x제곱은 100 이상입니다. 라고 부등식은 세웠어. 1차 부등식 맞나요? 아니죠. 이유는요. 얘는 2차기 때문이에요. 잘 찾았어요. 좋습니다. 넘어서 5번. 짜잔. 자, 해가 같은 부등식. 그러니까 6개의 부등식을 다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긴 해. 근데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게 1차식이잖아. 1차 방정식 풀듯이 그냥 후두둑 풀어버리시면 돼요. 조심만 해봅시다. 자, 먼저 원래 부등식 풀어보자. 이항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6x. 이쪽은 6이야. 좌우변 마이너스 6으로 나눌 거죠.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 곱할 거지.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뒤집어야 돼. 그렇죠? 잘했어요. 그러면 너와 해가 같은 걸 고르라 했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다 고르래요. 1번 7x 이항하면 마이너스 14 x는 마이너스 2 이상 틀렸죠? 2번 그냥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됩니다. 3 이하 안 되죠? 3번 이항하시면 x 남고요. 마이너스 1 맞습니까? 아니죠? 부등호 방향이 틀렸죠? 4번 보겠습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x는 작거나 같아요? 1보다. 자, 5번 봅니다. 이항하시면
3x에 x 이항하면 2x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x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보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1차 부등식 푸는 거는 1차 방정식에서 간단한 이항하고 개수로 나눠준다. 이항하고 개수로 나눠준다. 단 언제 조심하라? 음수일 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수구조에서는 어렵지 않죠. 7번 봅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세요. 해보자. 일단 부등식을 풀어야 돼. 2항 먼저 해보자. 2항. 아, 환절기. 어우. 3x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 이항하면 9. 좌우변에 나눠야 될까요? 3. 또는 곱하기 3분의 1 하면 부등식 풀이는 끝. 얘 부등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자, 3이고 구멍 채워야 돼? 비워야 돼? 채우고 작은 쪽. 4번. 이해됐을까?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9번 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풀래요? 1차 방정식이랑 똑같은데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상황만 조심하시면 돼요. 3x-1 작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20 2항. 마이너스 4x 2항하면 7x 마이너스 1 2항에 오면 좌우변을 곱하기 7분의 1 하면 이거 찾으래요. 어때?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걸 좀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조심할 것들만 생각하시면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 11번 봅니다. 다음을 풀래요.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괄호인 거죠. 좌우변에 얼마 곱해요? 딱 봐도 얼마 곱하고 시작하라고? 100 곱하고 시작해야 돼. 50x 마이너스 17 띡띡띡 32x 마이너스 1 50x 마이너스 17 32x 마이너스 32 2항 50에 32 빼면 18x 쭉쭉쭉. 자, 마이너스 17 2항에 와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2항 좀 어렵나? 할만하나? 18분의 1 곱하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6분의 5. 이하. 13번.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 있게 보면 여기가 소수고 여기가 분수인데 이제 제일 답답하게 푸는 게 뭐냐? 여기는 10을 곱해야 되고 여기는 6을 곱해야 되니까 60을 곱할래요 라는 사람들이 생겨. 그렇게 풀면 맞아 틀려? 맞긴 맞죠? 근데 다른 수가 너무 커지잖아. 왜? 0.5를 2분의 1로 생각을 해보면 얼마만 곱하면 돼? 12 누구야? 6이랑 2의 최소 공배수 12 누구야?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얼마? 6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표시는 해줘야겠죠. 나 이거 좌우변에 6 곱하고 시작할 거야. 이렇게. 가봅시다. 3x 마이너스 6은 작아요. x 더하기 3. 이제부터는 2항만 해주시면 돼. 그쵸? 2x 슝슝 9 x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꾸지 말고 그대로. 끝났네. 그래서 좀 일찍 끝났네요. 과제 점검하죠. 1번 확인학습 시간에 해올 거 부등식 개념
오케이? 그 다음, 그 앞에 시계 계산, 시계 변형. 가능하면 1, 2차 학습. 적어도 1차 학습까지는 해오고, 그대는 최대한 많이 풀어와야 돼. 알죠? 앞에 것부터 좀 밀렸어요, 과제. 자,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여기. 부등식 2.1.1에서 2.1.2까지 필수 예제 짝수번. 어떻게? 풀어서 채점하고 오답 정리. 채점 QR로 하시면 돼요, 그냥. QR로 하든 뭐 로그인해서 보든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풀어 채점하세요.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뭐 있다고? 그린 챌린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